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0일 목요일 지금 7시 40분이 막 지났고요. 개장 전에 잠깐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아침에 오늘 새벽부터 해가지고 기쁜 소식이 들어왔죠. 예, 제가 제목을 결자 해지다. 원인과 결과를 트럼프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의 장세. 이게 무슨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도 아니고요. 예,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하던 그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 입에 의해서 그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제 우리 시간 오후 1시부로 미국의 상호관세하고 이건 이미 실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바로 이유하고 보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과 협상할 의향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 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 주요지수 우리 지수들 일수는 살짝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봉은 지금 여기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76조 133에서 폭등, 나스닥이 12%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닷컴 버블 이후에 이 정도는 처음이라고 하죠. 우선 간밤에 이유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 50% 부과한다고. 그래서 34에서 84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타전이 계속 벌어지죠. 이것만 가지고 보면 장이 또 빠졌어야지 할 수 있죠. 예, 이게 점유 가격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을 했고요. 돌아 올라가니까 숏 커버링 매수세 들어오고, 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디죠? 빌레 커먼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해야 되구나. 뭐 이 내용은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의견 철회를 했습니다. 그 넘어갑시다. 이게 지금 급등한 폭입니다. 급등 폭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입니다. 예. 그 다음에 빌 그로스 채권왕 있죠. 여기는 미국 대통령 입에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을 왜 가지고 있느냐고 뭐라 합니다. 엔비디아 18% 올랐고요. 예, 나스닥이 12.16% 올랐습니다. 급락한 만큼이나 급 반전도 강했습니다. 여러 번 고전날 미국 영향으로 하락한 상태에서 마쳤고요. 예,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다 뒤집어 놨습니다. 그냥 볼 것도 없고요. 전업종 상승이고요, 당연히. 예, 여기 보시면 애플이 15% 올라가고요. 엔비디아가 무려 18.72%나 올라가고, 예, 전부 폭등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우선 애플이 그 전날까지 이 중국에 이제 관세 때려버리니까 애플 아이폰은 중국에서 만들어 가져오잖아요. 추가 하락했다가 지금 장대 붙여버렸고요. 메타나 지금 넷플릭스나 이런 종목 한번 보세요. 구글이나 이런 건 전부 나스닥 76 기본수치표 내일 바닥 찍어놓고요. 올려놓고 하루 빼다가 바로 붙어버렸습니다. 양업량으로 하면서 확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무려 22.69%나 올라가고요. 엔비디아하고 보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거 다 양업량이죠. 예. 그러니까 애플 같은 건 저점 하회했고요. 그러다 돌아갔고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유가 급락이죠, 예. 미국제 수익률도, 큰 폭으로 올랐다가, 약간 주춤하긴 해도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건 넘어갈게요. VIX 공포지수가 최대 60.13까지 갔는데, 대개 제가 한 40, 30 이러면 고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작년하고 보면은 거의 한 28, 29 이렇고요. 그런데 작년 8월 5일에 엔캐리 트레이더 청산 우려 그러면서 이때 65.73 갔었고 이번에 60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기준 얼마면 상투다 바닥이다 이거 이야기는 어려워도 여기 보시면 그 전에
이거 한 5년치 열어놨는데 한 40건 저감이 대부분 끊기죠. 그죠?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요. 근데 이번 장이 아주 특수한 케이스였습니다. 예, 정말 이 관세 전쟁으로 계속 가버리면 공멸, 대공황까지 올 수 있으니까 시장이 공포에 젖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간밤에 예, 원달러도 당연히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장중에 1487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사상 최고치 하나 빼고는 다 제껴버렸는데 어제 종가는 7원 빠졌고요. 그래서 지금 1446원을 여기가 다 되면은 거의 41원 빠졌습니다. 어제 고점 대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평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일목 공부를 하는 포람이라고 하죠. 포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항상 언제나 모든 장소에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여기에 믿음이 커져가지고 믿다가 투자에 실패가 올 수 있으니까. 다만 어디 며칠 날 예? 뭐가 온다는 건 미리 알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이제 아쉬운 건 결과적으로 나스닥은 76 변화일 이후 추가 하락 없습니다. 그런데 33이나 17 이런 건 지나갔죠. 근데 이 고점이 나스닥만 12월 16일이고 다른 지수는 날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지수가 틀리는데 나스닥은 76일을 채우고 딱 돌아갑니다. 그죠? 양음양. 아까 보신 많은 기술 대표주들 애플 같은 거나 저점 하회했지 양음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발언 타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S&P 500을 보면 33, 17, 9 기본 수치를 하루 더 갔다가 뒤집었습니다. 하루 더 갔다가 뒤집었습니다. 양음양으로 갔고요. 그러니까 변화일이 통불안은 아니구나. 두 번을 보면 여기 77주니까 76에서 한 주 더 가다가 지금 종가상 뒤집어버리죠. 그 나스닥 보시면 작년 12월 16일이 상토기 때문에 일목의 17 기본 수치. 그러니까 76, 17, 그 다음에 이 전고가에서 9주는 다음 주고요. 요 영역에서 지금 반전이 왔습니다. 근데 이걸 월봉으로 보면 또 재밌어요. 42개월입니다. 우리 2021년 6월 상토가 2020년 3월에 팬데믹 폭락이 있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대세 상토가 그 직전 2018년 고점인가에서부터 딱 42개월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고점끼리 42개월은 아니고요. 바닥에서 26, 27개월 가다 상토치고 떨어지면서 지금 42개월, 고점에서 보면 어찌 보면 5개월, 4개월. 그리고 이거 재밌는 건 2022년 10월 바닥에서부터 전체 상승의 나스닥이 한 절반 정도. 근데 S&P 500은 딱 절반이에요. 딱 절반. 이건 개월수가 달라요. 우리가 133주, 133주인데 미국은 10월 바닥이 우리는 9월 바닥이라서 미국은 134주고요. 32개월이고요. 이거 32개월 134주는 아직 멀었죠. 우리가 133에 와 있다고요. 이게 이제 맞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피어앤 그리드 이거 4, 3까지 막 극단적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밤에 이제 CPI 발표 있습니다. 예상치는 근원소비자 물가지수가 년 단위로는 조금 내려오고요. 월간 대비는 살짝 올라가고요. 이게 좀 섞여 있고요. 종합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일단 떨어지는 걸로는 나와 있습니다. 이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이 90일간 유예하고요. 이제 관세율도 떨어뜨리니까 경기 침체 전망을 일단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뭐 이런 수출 통제 계획 처리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센트 재무장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센트는 조금 유화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 들어보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가 지금처럼 이렇게 세게 나가면 나도 감당 못한다. 사표 내겠다라고 협박했다는 이야기가 비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 에커먼입니다. 빌 에커먼인데 요건 제가 여기 올려놨습니다. 빌 에커먼이 미국 펀드계에서는 이제 헤지 펀드에서는 리틀 버핏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X 트위터 있죠. 여기 올린데 제가 요거 팝하고 번역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유공관전자 필립 커먼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X입니다.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늦추기 위한 공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 필립 커먼의 트위터에 가면 글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 파왔습니다. 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동의는 해요. 불공정 거래 가능 없애고 더 많은 투자 재수 유도하는 지지하는다. 그런데 이거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예? 이렇게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 트럼프 공개 지지하면서 정치 자금도 냈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시간을 좀 두고 하자고 합니다. 이 빌 에크먼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헤지펀드의 리틀 버핏이라고 하는 그런 영향력이 좀 있는 인물이고 지난 대선에 트럼프한테 정치 자금도 내고 공개 지지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재무장관 이런 이야기 해서 이제 트럼프가 조금 후퇴를 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일단 영화 여러분 주유소 습격 사건에 보면 유해진이 맡은 캐릭터가 있죠. 무대포. 나는 한 놈만 패. 트럼프는 지금 중국 하나만 패는 것 같습니다. 중국 하나만. 이게 조금 좋은 쪽으로 희망회로를 돌리자면 미국이 중국을 패는 사이에 중국의 일반 소비재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지금 아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럼 그 빈틈을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국가라든지 혹은 우리 소비재나 일반 이런 것들이 좀 파고 들어갈 기회가 오히려 생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물건도 좀 사주고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빠르게 지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중국은 그렇게 관세를 두들겨 맞으면서도 어디 갔지? 하면서도 항생지수가 마이너스 4.3 갔다가 1%로 올라가고요. 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째 양봉이 뜹니다. 예? 미국에 여러분 104% 관세를 두들겨 맞는데도 또 중국은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지금 농민공들을 데려다 놓고 인구로 가지고 밀고 가는 GDP거든요. 저기는 선진국으로 들어가기는 영원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로서 자본주의 형태를 가지고 가는데 그 이제 포갑적인 정치 그 다음에 소득 불균형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북한은 평양에 아무로 들어가 살 수 없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에서 도해지로 호적을 못 옮긴다고 해요. 이런 등등 문제들이 크게 있습니다. 크게 있는데 제가 지금 아침식 개장 전에 지금 얼른 끝내야지. 이야기 하려다 말았죠. 북한이 저렇게 경제 제재를 해도 한쪽에서 굶어 죽어가는데도 손 안 들잖아요. 그죠? 중국도 어찌 보면 미국이 죽으라고 때려도 경제 성장 쪽으로 들고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도 쉽게 손 안 들고 그죠? 버팅기를 할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잡담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유니커님이 요 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제가 어제 장중에서 채팅방에 그런 글을 적었어요. 다음에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안 되면 다음 주에 한번 누르다 간다 하더라도 무조건 양봉 나온다. 제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어제 보면 우리 유니클님은 월요일부터 그 다음에 어제 급락에도 지금 80% 채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저 시간론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유니커님이 20년 오랫동안 제 시황을 보신 분이고요. 저는 옛날 PC통신에서부터 싱가포르 박선회를 거쳐서 거기서 전문가 활동은 아니고요. 제가 증권회사에 있으면서도 글을 계속 베스트 필진으로 올렸거든요. 그리고 키움증권 투자자문팀을 거쳐서 한국경제TV 와운의
전문가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까지 안 왔습니까? 그래서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뭐 틀릴 땐 틀리죠. 틀리는데 일목이 이제 이런 거죠. 133주가 온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딱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은 보나마나 급등인데, 근데 아직도 이제 관세 부분은 유예됐으니까 이제 상당히 경감됐고요. 제가 이번 급 나오고 오면서 그 말씀을 드렸죠. 지금 증시의 하락은 트럼프가 제시한 지금 최대치를 다 반영한 시장 하락이잖아요. 그런데 더 빠졌던, 하루 더 빠진 것은 중국이 또 세게 보복 관세가 나오니까 빠졌죠. 그러니까 이거 최악을 상정을 한 하락이기 때문에 이 관세가 일부라도 완화되거나 하면 트럼프 특유의 작전이 그거잖아요. 미치광이 전술. 세게 던져놨고 도떼기 시장에, 그죠? 만원짜리를 3만원 불러놓고 깎아준다는 합대가. 그런 장이 V자 상승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뭐 이유나 중국이 보복 관세를 천명을 하고 다투고 있으니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더 조금 더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 하락은 이 모두를 다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PBR 어제 PBR 적어놓은 게 어디 있더라. 제가 여러분 여기에 공개 자료를 많이 올립니다. 저 바쁘거든요. 지금 개장 전에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선행 PBR, 후행 PBR 그러는데 이게 자꾸 밑으로 내려오니까 지수는 더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후행 PBR이 0.8배, 어제 장중 0.8일까지 갔습니다. 내려갔던 것은 이라크 전쟁하고 카드가 겹쳤던 2003년입니다. 카드 대란. 그리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팬데믹, 이때 0.8배 미만으로 가고 0.8배 밑으로 간 적이 없어요. 근데 0.8일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빠지죠. 저도 사실 뭐 2410이나 2360 정도면 일반적인 PBR 수준으로 오니까, 선행 PBR로는 0.79, 78 정도 오니까 얼추 거기서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한 방 더 때려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걸 보면, 제가 어디 애플을 보면, 애플이 그 월봉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주로 50평을 좀 자주 쓰거든요. 이게 2004년부터 쭉 오다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요거 좀 확대해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금융위기 때 50개월 선을 잠깐 이탈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2013년도 중국하고 시끌시끌할 때 2016년 살짝 이탈하다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애플이 50개월 선 아래로 거의 잘 안 간다. 근데 여기 보시면 2008년, 2009년 3월이 미국 지수 바닥이거든요. 하고 2016년 여기하고 잠깐 이탈하면 바로 돌아가죠. 나머지는 이탈 안 해요. 근데 이번에 이탈을 살짝 했잖아요. 이렇게 이걸 역으로 보면은 너무 빠졌다고, 단기간. 또 전체 파동을 보면 잘못하면 이 정도 떨어질 정도의 상승 누적 이후 대하락이니까 반등주고 또 잡아 빠지는 수도 가능은 한데, 관세가 철회가 되기 시작하면 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철회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은 아직 불안합니다. 이게 미국이나 나스닥 지수를 조금 흔들 수는 있어요. 이해되시죠? 애플에 관한 한, 중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해 오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지 않는 한은 애플은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근데 중국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팔지만 중국이 큰 시장이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애플도 이 역사적 이 어떤 습관, 습성, 여기서 지금 일단 강한 반등이 나오긴 한 겁니다. 이런 거 제가 뭐 다른 데 자료도 참고하지만 저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올려댑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오늘 새벽에 이제 트럼프 이야기 나오고, 새벽에 제가 새벽에 늘 그냥 잠은 한 번씩 깨니까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 새벽 한 3시 좀 지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미국장 개장 바로 직후에 그레이트 타임이라고요. 매수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세 유예할 걸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한번 슬쩍 던져요. 그래놓고 이제 그대로 터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고요. 아무튼 뭐 지금 8시가 돼 버렸네요. 저도 이제 개장 준비해야 되니까 사전에 떠드는 건 여기까지 하고, 일단 시장은 바닥은 나온 것 같고요. 예, 오늘 아주 뭐 폭등하고 남은 게 그거죠. 과연 지금까지 공매도 쳤던 애들, 외국인들 지금 오늘 옵션 만기인데 파생해서 선물 같은 건 아마 매도 포지션이 좀 많을 겁니다. 요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야 됩니다. 예, 지들도 이 정도 상승이면 물량을 좀 축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상승에다 대가 또 공매도를 막 조단위로 터뜨린다? 그러면 올라다가 또 누르고 흔들이 되겠죠. 그래도 이번 최저점을 하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나스닥이 12% 급등을 해놓고 다시 12%를 며칠간에 걸쳐서 폭락하면서 저점을 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다? 시간론이 있다. 시간론이 133주, 어디 있노? 예, 우리는 보세요. 76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왔죠. 2020년 3월 팬데믹 바닥으로부터 2020년 9월까지 133주, 3주. 그 133주가 이번 주에 와 있다. 이번 주에 왔다. 이렇게 큰 파동에서 이런 게 오고, 그걸 폭락을 시켰잖아요. 76주에. 그런 바닥 찍기 좋다. 그리고 저도 뭐 날짜가 여러 가지 오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번에 한번 녹화하면서 4월 10일도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몇 개 후보지 중에서 단기 뭐 76 변화일이나 이런 건 지나간 건 맞아요. 지난주에 33, 76 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가지고 맞히느냐, 아니면 제가 주봉 단위로 이번 주까지 하나가 더 있으니까 왔다 가느냐, 그러면서 4월 10일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한 것 같는데, 결국 4월 10일 날 아주 오늘 폭등이 나오겠네요. 예, 수급까지 들어오고, 예, 뭐 환율 뭐 천이 아니라 환율 안정이 되고, 해서 앞으로 잘 좀 굴러갔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의 정시, 관세에 의한 관세의 정시, 결자 해지, 그게 지금 풀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데서 보시듯이 저는 이제 이 하락에 대웅랑주도 그렇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예, 굉장히 분할해서 하락한 사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올랐다가 밀 때는 단타를 넣다가 던지는데, 사더라도 또 오후에 종반에 가서 사고,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드려왔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뭐 계속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이 장에도 우리는 뭐 한택이니 코나이니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이 와중에도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고 바로 녹화 파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